두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정책 변동을 하려고 그러면 저항하는 요소들이 있어요. 정책 변동을 바라지 않는 원인들이 있는데, 자, 272쪽의 첫 번째 반괄호 1번입니다. 아랫부분에 심리적 저항. 그냥 좀 적응하면 되는데, 약간만 바꾸면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은근히 이게 굉장히 강해요. 자, 273쪽의 맨 위에요. 정책이나 조직의 항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이 사업이나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내가 나의 임무, 나의 존재감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정책 변동이 쉽게 안 일어나는 경우, 특히 종결은 더더욱 쉽게 안 일어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동태적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. 내가 맡은 또는 우리 조직이 맡은 사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. 원래 사업의 목표가 A인데 약간 비슷한 B라는 목표를 새롭게 이제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. 야, 이거는 이거 없애면 안 된다. 그 이유는 지금 환경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서 이거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. 또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다.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게 동태적 보수주의입니다. 자, 그리고 4번인데 정치적 연합이요. 자, 이거는 당연히 자, 어떤 정책이 없어지면 손해를 보는 집단은 반발을 할 거고, 어떤 정책이 변동이 됐는데, 자, 그 변동된 내용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. 바로 이게 정치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뭐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. 자, 280쪽 정책 변동에 관련된 모형 두 가지만 설명하면 이번 학기 끝납니다. 자, 280쪽에 그림이 크게 나와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단어가 나와요. 바로 정책의 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. 그거를 약간 더, 자, 그걸 약간 더 우리가 보완한 거죠. 자, 이 뭐 다중 흐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. 280쪽의 맨 위에를 보세요. 정책 주도자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흐름을 하나로 모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른바 정책 주도자는 그 정책에 관련된 특정한 분야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일종의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. 자,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, 자, 다중 흐름 모형은 세 가지 가정이 있다. 첫 번째, 개인적인 관심이나 처리는 연속적이다. 이 무슨 말이냐? 난 이거 항상 관심을 가져왔어. 그리고 나는 항상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어. 그 개인은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, 단 시스템의 처리나 뭐 어떤 관심, 뭐 조직, 뭐 정부 조직이라든가 뭐 부처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을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연속적인 거하고 좀 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.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진짜 꾸준히 10년 내내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, 부서 담당자가 뭐 관심 좀 가다가 다른 데로 뭐 옮겨가고, 새로운 담당자 오면 관심이 있다 없다가 그러고, 뭐 이런 거 바로 병렬적이라는 얘기죠. 세 번째, 굉장히 시간 제약이 많아요. 뭐냐, 결정하려는 사람은 시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내가 10년 내내 또는 뭐 5년 내내 이 한 가지의 문제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도 좀 해줘야 되고 저거도 해줘야 되고,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것도 해야 되고,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다중 흐름 모형은 이 여러 가지 그 흐름이 각각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, 이런 흐름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 역할을 해요. 야, 지금까지 이건 다 따로 놀고 있었다. 이거를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. 아니면은 문제를 더 구체화해 보자. 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다중 흐름 모형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옹호연합 모형인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283쪽이요. 자, 맨 밑에 기본 전제만 아시면 됩니다. 옹호연합 모형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, 장기간의 기간이다. 자, 정책이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변화해온 게 있으면 이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둘째, 정책 하위 체계에 대한 집중이다. 자, 이거는 그 정책마다 정책의 밑에 있는 그 어떤 소규모의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전문가 집단, 이익 집단,
시민단체 등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책에 관련된 그 주체, 행위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. 자, 셋째, 행위자의 활동 범위다. 자, 행위자의 활동 범위가 국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, 정부 부처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, 뭐 이익집단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, 이거는 각각 사례마다 다르겠죠. 그리고 28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넷째, 정책 신념 체계라고 얘기하는데, 이거는 신념, 믿음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찬성이야, 또는 끝까지 반대야.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찬성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뭐 중립으로 바뀐다든가, 중립으로 오다가 갑자기 반대로 간다든가, 이런 신념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무척 그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옹호연합 모형은 언뜻 보기엔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많아요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네에 그 아마 재개발을 하는 구역들이 있을 거예요. 재개발이 한번 되려면 20년 걸려요. 제가 보기에는 20년 걸리는데 20년은 이미 장기간 소요가 된 거고, 정책 하위 체계, 자, 재개발을 관련된 그 동네 주민도 있을 것이고, 그 재개발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, 구청이나 시청도 있을 것이고, 뭐 등등등의 이런 하위 체계가 갖춰져 있을 거고요. 행위자의 활동 범위, 뭐 조합을 설립한다, 조합 설립하다 안 되고 싸우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자, 이런 것들의 어떤 갈등, 그 다음에 주민들, 재개발 주민들 간의 갈등, 찬성하는 그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갈등. 자, 그리고 신념 체계. 처음에는 재개발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, 처음에 동의했는데 이게 막상 나한테 이게 내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자, 그래서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가지고 뭐 정책의 변동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, 다중 흐름 모형을 가지고 정책의 뭐 형성 그리고 변동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이 책은 모두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. 뒤에 정책 평가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정책 평가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걸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이 정책학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거를 들어두셨다는 게 정말 감사할 뿐이고요. 사실 대면 수업을 했었으면 훨씬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. 이거는요. 자,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불편을 겪었고, 특히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대학 생활이라든가 뭐 공부하는 거, 그리고 학교 친구들하고 인맥을 형성하는 거, 사실 뭐 제가 과목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인맥 형성하는 게 월등히 중요한 일이거든요. 자,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동영상 강의는 진도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.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제가 한꺼번에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